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11월에도요 아파트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의 아파트 거래 역전 현상은 올해 내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에 이 현상은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지금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원하신다면 오늘도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먼저 짚어드리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부동산 투자처 정보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곳은 용산구입니다. 원효로 3가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역시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곳들이에요. 용산이랑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 안에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면서 이런 이제 매물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희박하다,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는 있지만 이제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못 하는 건가? 이번 기회는 놓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선책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 이제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셨으면 지역적으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미래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지역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노려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 차선책을 노릴 수가 있는 이것을 이제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재개발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런 소형주택, 빌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차선책 어떤 것을 노려야지 이제 가능한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셨으면 지역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정말 입지 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하고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시죠. 신속통합 이제 재개발 102곳이 공모 접수를 했고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신속통합 기회 이제 민간 재개발 자체가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전 이제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 재개발로 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을 때 70여 곳이 이제 신청을 했다. 그만큼 이제 공공 재개발 열기가 뜨겁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신속통합 이제 민간 재개발이죠. 지금
1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간 재개발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보장이 됩니다. 공급 물량도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도 확충이 되면서 사업성까지 이제 좋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이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용산, 성북, 이제 은평구 자체는 각각 11개 지역이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최대 이제 많은 이제 지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를 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보류지도 재도전을 이번에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연말까지 25개 지역이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했지만 12월 달 안에 바로 25개 지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연내 25개 후보지 선정이 되고요. 약 이제 4대 1의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은 이제 경쟁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추진이 되고 매년 1년마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지금은 112곳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역들이 공모 접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보도 내용 계속 보시면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자치구가 평가 기준을 사전 검토해서 11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천하면은 올 연말까지 25개 내외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매년 2만 6천 가구씩 개발을 한다. 공급 물량을 신축 공급 물량 자체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 구역은 바로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서 즉각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12월 달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은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 이제 신축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실거주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 무조건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이제 요번이죠. 9월 23일 날 공모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죠. 요번 9월 23일 날 공모 접수일로 이제 고시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해서 공모 접수가 들어갔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4분의 1 경쟁률이죠. 세 곳은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택 이제 관리청이죠, 이제 실장이죠.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이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 당장은 경쟁률 자체가 높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이제 4곳 중 한 곳이 되고 3곳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1년마다 25개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추진을 했을 때 총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되냐? 총 125개의 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지금은 11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25개 지역씩 빠지고 다시 25개의 지역이 늘어날지 아니면 더 많은 지역이 늘어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서울 안에서도 125개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125개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자체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자는 어떻게
재개발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가능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125개 지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앞으로 동의서 걷고 여기 개발될 수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이 매물을 팔까요? 팔지 않겠죠. 이제 자기도 본인도 아파트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파는 분들은 드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뭐 파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아파트를 받으시겠죠. 그런 분들 외에는 정말 파시는 물건도 없고 투자 가능한 매물 자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나왔다면, 매물이 있다면, 투자 가능한 매물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다? 매물이 있을 때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노려라. 입주권 투자 가능한 투자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투자 가능 매물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책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차선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해서 이건 상가 아닌가요? 입주권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울시 재개발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이 되는 공동주택이죠.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은 종전의 건축물 중에 이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시면은 바로 정비 이제 구역 지정이죠.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종전의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이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에 바로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많은 투자의 수요가 있고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매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산이라든가 뭐 자양동이라든가 뭐 제가 추천드리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투자 수요가 정말 집중이 되고 있고 매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선책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투자를 하셔도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입주권 바로 근린생활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역 지정이 된 날로부터 바로 분양 신청 전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리 처분 전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자녀분 명의로
이런 이제 좀 젊은 자녀분 명의로 세대 분리해 놓고 세대 분리하면 당연히 세대원 자체가 되겠죠. 이제 무주택자로서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얼마든지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지금 작년까지만 1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지금 현재 서울에 아파트 구하기 쉽나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린 생활시설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입지 가치 굉장히 좋고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지역, 바로 용산과 자양동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용산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역 정말 개발 호재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우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이렇게 서울 용산 안에서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다양한 교통의 호재, 신규 전철 노선도까지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가 정말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의 경우는 한강 라인을 접하고 있죠. 이 한강 라인 쪽으로도 지금 뭐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은 앞으로 천지개벽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강남과 정말 이제 비슷하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왜 자양동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양동 보시면은 지도상에 보시면은 한강 라인 중에 대표 아파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 보시면은 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도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서 자양동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떻다? 정말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이런 대표 아파트들을 맞춰서 개매우가 된다면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용산 지역과 자양동 지역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신다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부동산 투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 가능 매물 소진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그만큼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됐던 이제 서울시가 됐던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런 이제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 가능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차선책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매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근린 생활 시설을 노리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정말 유망 투자 지역 말씀을 드렸죠.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이 두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서울 도심 안에서도 입지 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미 부동산 고수들은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짚어주셨던 내용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나 아니면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께서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1대1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산과 그리고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1대1 상담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거든요. 02-1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조원 부장과 함께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지금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1호선과 경춘선 ITX 용산역에서도 도보권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가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부장님? 네,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여기를 이제 도보로 이용했을 때는 도보 8분에서 10분 안쪽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보시면은 시세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한건 투자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2억 5천에서 2억 7천,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지금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재개발 예정지로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높은 시세 차익 플러스 아파트 입주권까지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지 보시면은 이제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 정화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에 바로 원효로 3가 위쪽 바로 이제 재개발 예정지로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번에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로 3과 주변으로도 다양한 이제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제업무단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화 사업 시작을 했고 조만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 이제 조만간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 전자상가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연계해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의 호재가 어디가 받는다? 바로 원효로 3가가 받아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9천에서 5억 1천만 원, 전세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2억 이제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이제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말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빠르게 이제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치 확인할게요. 자,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양동도 핫하잖아요. 어떤가요? 네, 자양동 이제 위치 보시게 되면은 이제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도보로 봤을 때 5분에서 7분 안쪽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전세 금액 맞추시고 투자하시면 2억 2천에서 2억 4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 30대 직장인분들의 수요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보시면은 지금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대한 개발의 수혜 바로 자양동이 받아봄으로써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자양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양동 보시면 이렇게 정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오른쪽에 보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변한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바로 자양동으로 옴으로써 이제 반사 효과로 인한 자양동으로 옴으로써 그만큼 자양동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전세 한 건 투자하시면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2억 초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강남의 접근성까지 상당히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높은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까지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뿐더러 다양한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가치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주원 부장과 함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고요.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좋은 정보 또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참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도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는 정보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1번지 강남에 있는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테헤란로를 옆에 두고 있어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동부권의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하고 그리고 창동입니다. 자, 먼저 역삼부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5룸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위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3억 2,4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정보 받아볼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예, 서울에는 굉장히 많이 이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또 입지와 그에 따르는 개발 호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지와 호재가 받쳐주는 두 지역,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과 두 번째 지역 도봉구 창동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찬찬히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강남구 역삼동 지역입니다. 역삼동 도보 3분권에 이용할 수 있고 원룸과 1.5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가격을 보셔서 투자 방향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의 3,900에서 5,400만 원 사이 정도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 주변의 상권이면 상권, 또 업무지면 업무지 이러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풍부한 임차 수요, 굉장히 많은 주변의 다양한 직장군과 또 직주 근접의 입지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가 또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강남의 개발 호재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곳이 더 많이 좋아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즐비해 있는 곳인데 그런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전국에 약 1,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 되겠는데요. 서울 그 안에서도 또 이곳 강남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일하는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 95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또 앞으로 이러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그런 개발 호재가 완성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또 넘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가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개발지가 더더욱 확장되어지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 그중에서도 이런 수도권 또 1인 가구 변화율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직장인들의 니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32%,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이러한 1, 2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그런 선호하는 그런 소형 사이즈에도 한번 니즈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강남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주변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재건축 아파트 이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건축 아파트도 있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이러한 개발의 압력으로 인해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더욱 더 심화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래쪽으로는 2호선 라인과 또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이런 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이러한 위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이면 직주 근접, 지하철의 이동성이 굉장히 또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2호선 또 9호선 또 7호선의 3호선 여기에 신분당선과 수인 분당선까지 서울 곳곳 또 지방 곳곳 어디로든 경기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라인들의 이러한 부분들 국제교로 복합지구에 최인접해 있는 또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 산업 벨트와 또 위쪽 9호선 라인의 의료 관광 산업 벨트의 접근성이 탁월하면서도 국제교로 복합지구 이 지역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의 전체로 호재를 볼 만큼 굉장히 큰 매머드급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최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역삼동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남역의 상권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서초대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강남의 상권이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인해서 끊겨져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또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지하가 된다면 동서간에 이러한 개발들이 점점 더
발전이 되어서 많은 업무지와 상업지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노년의 신사의 상권과 또 청담의 라인들 굉장히 비싼 이런 주택가가 즐비되어져 있습니다. 상권이면 상권과 업무지면 업무지, 굉장히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다중역세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통망 또한 굉장히 또 좋은 곳이니까요. 이런 장점들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입지 안에서도 다양한 호재거리가 또 보였을 겁니다. 개발 호재 통해서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호재는요. 당연히 이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과 또 이러한 탄천의 수변공원 또 잠실에 이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면적의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2027년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모습들과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50층에 3개 동으로 또 GBC가 또 들어오게 되어지죠. 또 마이스 산업 단지로 인해서 숙박과 업무 컨벤션 이런 공연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산 유발료가 3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또 4만 명의 고용 창출과 또 12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 바로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50층의 3개 동으로 현재 지금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105층에 1개 동으로 초고층 빌딩이 또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현대차와 서울시의 내부 협의 방향이 50층에 3개 동으로 적은 금액에 빠른 시간에 빨리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국제 업무와 전시, 컨벤션, 이런 관광 숙박 등이 또 구성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으로 쏙쏙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에 걸맞게끔 대중교통의 요소가 또 좋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건물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코엑스의 지하 도시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길 만큼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또 생기게 된다는 점인데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과 또 도심공항 터미널, 버스 환승 센터도 구성이 되어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GTX가 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노선이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는 점만 봐도 이곳이 갖는 입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대중교통의 주변 지역의 대중교통의 요소가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현재 연결된 부분들이 1단계 사업으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러한 신분당선 라인들, 중요한 또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 그런 점 등에 또 이곳 강남이 또 포함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역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신분당선의 확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GTX A 노선과 C 노선,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노선들이 이곳 삼성역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경기권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20-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 노선이 이곳으로 향한다는 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위례 신도시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만 대중교통 요소가 부족했던 이러한 노선들이 앞으로 위례 신사선으로 이런 확대를 이루면서 주변 지역에 이목이 점점 더 쏠리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7년까지 지금 이제 완공을 목표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격 상승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선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투자 가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형태가 원룸과 또 1.5룸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대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대 3억 2,400에서 4억 5,9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2억 7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3,9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세 통해서 매매가, 임대가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연락 주셔서 정보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026381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넓은 3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곳 주변으로 다양한 또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투자 전략 바로 좀 설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바로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 2030 플랜에 서울에서 이러한 10년간의 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바로 7광역 중심지, 창동 상계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봉구의 이런 꾸준한 인구 증가도 그러한 인기를 또 반증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걸맞게끔 또 이러한 개발 호재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인데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바로 GTX 라인에 또 신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지부터 저희가 바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런 도봉구 창동 과거의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이런 주택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거 집중 지역으로 형성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서울의 이런 외곽의 배드타운 이미지가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일자리와 또 부족했던 이런 문화 시설 등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도봉구 26.19%입니다. 이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에 이어서 5위에 차지한 점을 이러한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에서부터 시작됐던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들 주변 마용성강 인접 지역으로의 이러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다가 상대적으로 또 저렴했던 이러한 지역들이 매수세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격이 상승되어서 상대적으로 일단 그런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러한 도봉구와 노원구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매수세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지역 한번 보면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 지나는 더블 역세권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앞으로 들어설 이런 GTX의 신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4호선은 또 지금 진접선으로 남양주 지역으로의 확장도 내년 초에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러한 유동 인구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노원역을 통해서 또 위쪽으로는 의정부와 아래쪽으로는 강남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창동 상계의 도시재 활성화 지역, 바로 신경제 중심지가 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와 또 앞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지역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이면 학군, 학원과 이런 인프라 시설 또한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낳아 키우기에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거주하셔도 참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노후화된 곳들이 앞으로는 눈부시게 바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압력들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 호재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아까 2030 플랜에
근거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모습들, 바로 이런 경운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주변의 가용지를 포함해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동부권의 통근기를 흡수해서 자족성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설 등 이러한 문화시설과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이곳에 300여 개의 기업과 이런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를 포함한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죠. 먼저 서울 아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서울 아레나,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K-팝의 열풍은 굉장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도봉구 창동 이곳에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콘서트장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이상이 관광객이 이곳 도봉구 창동으로 그 발길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상권 또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면서 집가 상승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가 상승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상당히 그런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공연장 2,000여석이 구비가 되고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옆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규모의 빌딩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 300여 개의 문화 기업,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2,500명이 또 이곳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직장인들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 되겠는데,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현재 지금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창동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옆으로는 또 지금 아레나 엑스스퀘어가 과거에 창동 그 환승센터가 공사가 중단되었던 부분들이 재개를 함으로써 이곳 지역에 지금 개발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창동 민자 역사 쇼핑몰이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철골 구조물,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던 이런 11년 동안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DOT가 이곳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또 이곳의 상권과 또 이러한 많은 확장성이 이곳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우수한 문화 콘텐츠들이 주변 지역으로 유통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앞으로 이곳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 소비가 같이 이루어져서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동의 차량 기지, 지금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런 창동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 지역으로 이전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도보 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굉장히 큰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카 산업의 또 혁신 산업 거점으로 마련이 될 계획입니다. 이곳에 지금 서울시와 또 도봉구 창동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서 셀트리온과 많은 기업들과도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앞으로 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이러한 GTX의 노선입니다. 바로 도봉구 창동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겠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새롭게 추가된 윤대관과 의왕 지역만 보더라도 이러한 노선들의 추가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었던 모습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마용성공에 뒤지지 않을 이러한 직주 근접의 위상까지 가지게 되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개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압력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매매가 임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세 통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도봉구에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24평의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체 주거지로서 손색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2천 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시세 3억 7천에서 3억 7천 5백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200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보시면은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가치는 더욱더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 넓은 3룸 원하시는 분들이 이곳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좋은 정보들 원하신다면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미나 이렇게 지금 마련되고 있거든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세미나에서도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